하늘길 10시간, 마침내 구름 사이로 만년설을 머리에 인 히말라야 영봉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용하던 기내가 술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라다크에 착륙했습니다. 믿기지 않을 만큼 티 없이 맑은 하늘, 그 하늘 아래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황량한 산, 이방인들의 눈에 비친 라다크는 수백 년 전의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온 듯 낯설기만 합니다. 하지만 히말라야에서 흘러내린 풍부한 물줄기를 따라 위로 나무가 자라고 나무 그늘에는 어김없이 라다키들의 마을이 형성됐습니다. 척박한 땅일 망정, 그 위에서 가축이 자라고 먹을 만큼만 밭을 갈아서 이웃과 나누며 살아갑니다. 라다키들에게 자연은 함부로 파헤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땅도, 물도, 나무도 자연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고도 3,500m, 라다크의 중심 도시 레에서 출발합니다. 여행 내내 우리를 괴롭힐 고산증과 입에 맞지 않는 음식, 불편한 잠자리를 잊게 해줄 그 무엇이 과연 라다크에 있을까요? 2주간의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라다크 심장재단, 우리가 라다크에 있는 동안 머물게 될 숙소입니다. 지난 2019년 정토마을 해외봉사 모임인 국경 없는 민들레가 이곳에서 의료봉사를 펼친 인연이 이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이곳 시설은 1년에 한두 번씩 해외 의료진을 초빙해서 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평소에는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인데 저희가 병실이 많이 비어 있어서 병실을 숙소로 쓰고 이제 이 병원의 숙소 값을 도네이션을 하려고 정토마을 국경 없는 민들레의 정신입니다. 해발 3,500m의 고산지대인 라다크에는 심장병 환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대부분 치료를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곳 의료재단 또한 국제적인 도움이 없으면 운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쾌적한 호텔을 마다하고 이곳에 짐을 푼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라다크 순례는 여행 내내 고산증과 씨름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여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토마을 식구들이 라다크 순례를 결행한 데는 좀 더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늘사를 이제 이렇게 건립하는데 건립을 시작하고 3일 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또 사찰을 건립하는 또 건립을 마무리 짓는 이 과정이 그 어떤 일보다도 참 어렵고 고단하고 힘겨웠던 그런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순수한 마음, 크고 깊은 마음을 회복하고 좀 더 깊고 넓은 지혜와 자비를 일구어내고자 하는 이 정진의 힘을 좀 더 함량하고 고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일체 중생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좀 더 힘을 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몸은 음식을 먹고 살지만 마음은 기도를 먹고 산다 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육신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담금질하는 순례의 여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라다크에서는 부처님 말씀으로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부처님 말씀을 가득 새긴 룽다가 바람에 펄럭이면서 온 세상에 법문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망고끼처럼 펄럭이는 타르초에도 경전이 빼곡히 새겨져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곳엔 어디든 룽다와 타르초가 있습니다.
라다크에서는 숨만 쉬어도 가르침이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라다크는 고도 3,000에서 5,000m의 고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이 풀 한 폭이 뿌리 내리기 힘든 척박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히말라야는 최소한의 생명까지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1년에 3, 4개월은 이렇게 설산의 해빙수를 제공해서 자연에 순응하는 생명들의 삶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거기까지입니다. 동절기가 되면 물길은 멈추고 혹독한 추위가 8개월 내내 계속됩니다. 여전히 많은 라다크인들이 숙명처럼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훨씬 비옥한 토지도 경작할 사람이 없어 버려지고 있는데 이들은 왜 이토록 척박한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걸까요? 라다크의 무엇이 이들을 붙들고 있는 걸까요? 그냥 경이로움 그 자체예요. 일단 보시면 배경에 보시면 너무나 척박하고 황량한 높기만 한 저 산에 밑에는 너무나 이 아름다운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것 자체도 경이롭고 또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한국에서 너무 호화스럽게 생활했던 나 자신의 묻어있던 덕지덕지 있던 걸 좀 이 자연 앞에서 겸허해지면서 자연이 주는 이 순고함으로 한국에 돌아가서는 정말 더 열심히 인간답게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는 제가 화성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꿈이 마침 실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내가 작은 화성을 이 라다크에서 체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고 한국의 우리 그 산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니까 정말 행복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행복감을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척박함과 숭고함, 전혀 양립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의미들이 당연한 듯 공존할 수 있는 곳, 라다크는 그런 땅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라다크는 그 척박함 때문에 인간의 훼손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히말라야의 성자, 파드마 삼바바 존자의 흔적을 찾아갑니다. 티베트에 불교를 전한 구루 림포체, 파드마 삼바바가 수행했던 동굴이 이곳에 있습니다. 8세기 무렵 이곳을 찾은 파드마 삼바바는 이곳 동굴에서 면벽 수행 후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삶과 죽음을 자유롭게 넘나들었던 파드마 삼바바 존자. 티벳 사자의 설을 통해서 죽음 이후 중음에서도 얼마든지 해탈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을 남기신 히말라야의 성자. 존자님의 기운이 바로 곁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무명 속에 살아가는 중생들의 일일 뿐 여기와 저기, 삶과 죽음, 과거와 현재, 너와 나가 둘이 아닌 세계가 지금 여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1000년 전의 구루 림포체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먼 이국의 땅, 편하게 숨쉬기도 힘든 척박한 이곳 히말라야까지 우리를 불러들인 까닭은 무엇인가요? 이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이 길을 잊지 않고 이까지 찾아오는 게 참 감격스럽죠. 선생님도 여러 군데 이렇게 구루 림포체 수행하신 곳을 가봤는데 오늘 이곳은 또 다른 특별한 곳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루 림포체께서 남겨놓고 가신 사자의 설을 열심히 읽고 성찰하고 통찰해서
네. 이런 법의 인연으로 이 생에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네, 발판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루 림포체의 수행 동굴을 빠져나오니 시간 여행을 다녀온 듯 모든 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탁톡 사원이 이렇게 아름다웠던가요? 들어갈 땐 보지 못했던 탁톡 사원의 아찔한 아름다움에 한껏 취해봅니다. 살다 보면 참으로 막막해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벽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여행의 시작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여정을 시작한 게 아닐까요? 황량한 돌산의 틈에서 초록의 싹이 자라듯 돌산 아래 작은 학교에서는 나다크의 내일이 자라고 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발원한 인더스 강입니다. 인더스는 4,000년 전 고대 인류에게 문명을 선물했지만 오늘의 우리는 탐욕으로 얼룩진 야만의 문명을 버리기 위해 인더스를 따라갑니다. 꿈이거나 아지랑이, 그림자 같은 허상의 삶에서 빠져나와 존재의 실상을 마주하면서 저마다의 가슴앓이도 깊어갑니다. 제가 잘 안 우는 스타일인데 눈물이 자꾸 쏟아져. 지금도 막 눈물이 막 자꾸 나올라.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가상의 삶, 현실적이지 않는 가상의 삶 속에 있다가 이렇게 본질로 돌아온 느낌, 고향으로 돌아온 느낌, 돌아서. 그게 영혼의 땅에 안겨진 느낌. 이곳 피양사원에는 포화의식의 권위자인 채창 림포체가 주석하고 있습니다. 포화는 티베트 전통의 음종의식이지만 죽음과 재생의 과정을 매우 섬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기대가 되는 친견의 자리입니다. 지금 봐도 포화계가 두줄이 대치버려. 두줄이 치우체, 나우 마체를 파다가 이런 포화계가 유스. 치우 마체 관에 야비나 사세백이 왜 있는 거지? 다 세백이 와 두세. 치우체 나우 마체를 빠르게 치우체 승계디 네. 먼저 남주다 미시바라 됐다. 지나 지옥다야 체, 와옥다야 체. 옥체. 멤버기 람나디기 모신데 띡 차리까스. 나 멤버한테 줬다나 람나로 알라 모신기 닝 팔박이 모신데 가니까스. 나주다 미신 땡말로. 우디도아 우디 치우 남주 옥다야 체. 라서. 그 스톱 체스. 봐. 치우 체로 봐. 아니 포함되면 되게 치우 마셔는 포함되면 되게 말이야. 생의 종착역에서 마주하게 될 여러 가지 난제들이 포화의식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친견하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인포텍에서 우리 한국에 한번 오셔서 우리 한국 부처님들에게 죽음과 다음 세계 관련해서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신다면 우리 한국 부처님들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과 어울려서 좀 설레이고 큰 희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분께서 그래 내가 가슴에 담아두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번 보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정토마을에서 함께 수행 중인 상보 스님의 도반으로부터 특별히 저녁 초대를 받았습니다. 고산증으로 다들 지쳐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기력 회복을 위해서 한국의 수제비와 아주 비슷한 티베트 음식 뚝바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뚝바는 우리 수제비와 같은 음식이라 해도 될 만큼 모양도 맛도 똑같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들어가니 다들 표정이 한결 밝아졌네요. 저희를 위해 특별히 해주신 직접 기른 밀로 만들어주신 수제비라고 해요. 너무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침부터 스태프진이 모였습니다. 각자 좀 준비를 해요. 감자 좀 삶으라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해미곤박 갔다가 와서 식사하고 씻고 이제 정리해가지고 오늘은 4,000m가 넘는 헤미스산 산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있다지만 산행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고산증을 무사히 이겨내고 잘 다녀올 수 있을지 다들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다들 표정도 밝고 발걸음에도 힘이 넘칩니다. 정상에 올라 세상을 내려다볼 순간만 생각하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산길입니다. 경덕 스님과 도우 스님이 산행 응원조로 나섰습니다. 스님의 흥겨운 응원가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도롱뇽도 마중을 나왔네요. 사실 평지에서도 숨쉬기가 편하지 않은 라다크입니다. 고도가 높아지면서 호흡도 조금씩 거칠어집니다. 라다크의 보통 산들과는 다르게 헤미스 산에는 초록의 나무들이 제법 무성합니다. 수많은 수행자를 길러낸 산답게 생명의 기운이 넘쳐납니다. 맑은 냇물도 시원하게 흘러내립니다. 지친 발걸음을 잠시 쉬어갑니다. 이곳은 산을 오르는 이들이 발에 담그며 열기를 식혀갈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해 놓은 쉼터라고 합니다. 이 느낌 아무도 모를 거예요. 와, 얼음. 발이 너무 시려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길 힘들었잖아요. 지금 어때요? 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안에 스피러가 싹 없어졌어요. 잠시 발의 피로도 풀었으니 다시 출발입니다. 오를수록 나무는 줄고 투박한 바위산이 시야를 채웁니다. 온만이 밤매홈, 육자진원을 새긴 돌담 만인익모입니다. 이 길을 오가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라다크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해당화가 피었습니다. 4,000m의 고산에도 이처럼 기적적으로 꽃이 핍니다.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힘을 내라는 꽃들의 응원에 다시 또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아까 스마일.
고창 곰파 이정표를 보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오르니 남자들이 하나둘 시야에 들어옵니다. 서원이 바로 눈앞에 있지만 오르는 길은 천리길 같습니다. 한 걸음 내딛기도 힘이 드는 고행길입니다. 마침내 하늘과 맞닿은 고창 곰파에 도착했습니다. 산행은 힘들었지만 푸른 하늘을 지붕 삼아 옹기종기 들어선 남자들을 보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자, 누가 생긴 고창 곰파의 역사가 시작된 수행 동굴입니다. 13세기 무렵 만행을 떠돌던 고창 스님이 바로 이곳 동굴에서 크게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후 많은 수행자들이 모여들면서 오늘의 고창 곰파가 조성됐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작아지면 바늘 끝도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 마음이 커지기를 시작하면 이렇게 강대무량하다. 그래서 고창곰파 그 정상에 올라가서 강활한 허공과 산맥을 보면서 몸도 마음도 모든 것들을 확장하고 키워내는 그런 여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창곰파 그 높은 곳을 이번에 순례에 넣었습니다. 고창 곰파 주변에는 모문관 수행처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3년 혹은 6년 단위로 밖에서 문을 걸고 두문불출, 목숨을 건 수행을 펼치는 뚠모 수행자들의 토굴입니다. 뚠모 수행자들은 수행 기간이 끝나면 눈밭에 들어가서 체온으로 눈을 녹이는 정도에 따라 수행의 깊이를 가늠한다고 합니다. 절대로 눈속임을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건 수행.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모양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모든 상을 상한인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라다크의 돌산이 거대한 금강경 경판인 양 우뚝 다가옵니다. 왜 수많은 수행자들이 고행의 길을 떠났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몸이 힘들면 마음이 멈추고 마음을 멈춰야 비로소 참나를 보는 시선이 열린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습니다. 멀리 있는 무엇이 아닌 지금 여기 있는 나를 바라봅니다. 저런 산이 형성될 때까지 바다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그 지층이 쌓여서 이게 바다에서부터 육지로 저렇게 높이까지 융기된 그 시간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정말 무한한 시간, 인간의 머리로는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의 크기가 저 산을 통해서 느껴지는데 여기서 올라오는 동안에 이렇게 높은 곳에까지 올라오셔서 수행을 하셨을까 참 대단하시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저 산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수행이 되겠구나. 정말 생각을 있게 만드는 정말 우리 존재의 근본에 대해서 정말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저 산만 쳐다봐도 그런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고창 곰파에서 내려오는 길, 순례객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무지개가 떴습니다. 아침 일찍 서둘러 헤미스 곰파에 도착했습니다. 라다크에서는 보기 드물게 많은 차량들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헤미스 가면 축제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피구세계 여행자들도 눈에 띕니다. 헤미스 축제는 라다크를 여행하는 세계 각국 여행자들의 최대 관심거리입니다. 헤미스 사원은 라다크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원입니다. 17세기 남겔 왕조 때 왕사를 지냈던 닥상 림포체가 창건한 후
현재도 림포체의 환생 후신들이 사원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헤미스 가면 축제를 보기 위해서 꼭두 새벽부터 길을 나선 라다크 주민들은 벌써 자리를 잡았습니다. 스님들 역시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축제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자님들의 이걸 보고 불교의 문화의 다양성, 아름다움, 또 특별함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신신도 갖고 또 불교의 가르침도 너무 심오하지만 불교의 문화도 너무 아름답고 심오하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굵은 비를 쏟아붓습니다. 오늘 보지 못하면 또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축제를 볼 수 있을까요? 쏟아지는 비에도 아랑곳 없이 둥챈 나팔 소리가 헤미스 경내를 깨웁니다. 나팔이 몇 번 울리자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둥둥 북이 울리면서 가면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축제를 시작하는 음악에 맞춰 헤미스 본관 건물에 초대형 탱화가 올라갑니다. 탱화의 주인공은 바로 구루 림포체, 파드마 삼바바 존자입니다. 헤미스 가면 축제는 티베트의 불교를 전한 파드마 삼바바 존자의 탄신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8세기 당시 티베트 왕 체대 송체는 불교 사원을 건립하고자 했으나 악기들의 해방으로 좀처럼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침 인도 날란다 대학의 대학자로 이름을 떨치고 있던 파드마 삼바바 존자를 모셔서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존자께서 티베트에 건너가 악기를 모두 물리치고 그 자리에 티베트 최초의 불교 사원인 삼해 사원을 세우면서 티베트 불교가 중흥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헤미스 가면 축제는 수많은 등장인물이 나오지만 크게 보면 악기와 호법 신장의 대결 구도입니다. 험상궂은 가면을 쓴 악기들이 나오면 호법 신장들이 뒤따라 등장해서 악기를 물리치는 이야기 구조인데요. 한편으로는 파드마 삼바바 존자께서 사자의 서에서 밝히고 있는 사후세계의 공포를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세계인데요. 공포에 빠져 있으면 이처럼 무서운 환영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체가 없는 환영이란 사실을 알고 있으면 공포를 극복하고 더 나은 내 생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게 파드마 삼바바 존자의 가르침입니다. 헤미스 가면 축제의 대단원은 호법 신장들이 악기들을 모두 물리치고 파드마 삼바바 존자와 함께 행진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화려하고 다채로운 세계 향연, 대자연의 울음소리 같은 처연하고 웅장한 선율, 단조롭지만 선이 굵은 춤사위, 헤미스 가면 축제는 이 모든 걸 갖춘 종합예술입니다. 가면극이 끝나면 불자들은 정성껏 준비해온 공약물을 시주합니다. 춤과 노래로 시작된 축제는 이렇게 가르침과 배품으로 마무리됩니다. 인더스강 줄기가 힘차게 굽이치는 이곳은 알치입니다. 황량하면서도 평화롭고 목가적인 역설적 아름다움에 그동안 쌓인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알치는 라다크에서는 보기 드물게 초록이 많고 라다크의 특산 과일인 살구도 풍성해서 우리는 모처럼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알치에서의 하룻밤은 황량한 사막에서 찾은 오아시스처럼 모두의 가슴 속에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초록 살구마을 알치를 떠나 라마유르를 향해 갑니다. 알치에서의 초록은 정말 환영 속의 신기루였던 걸까요? 다시 메마르고 황량한 돌산의 행렬이 계속됩니다. 히말라야 골짜기를 부지런히 달려온 잔스카르 강이 인더스 강과 만나는 곳, 민무협곡입니다. 압도적인 대자연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인간입니다. 존재가 틱틱 같다는 느낌. 너무 작다는 거. 바람처럼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왜 라다크를 찾는 것일까요? 거칠게 내달리는 흑빛 강물을 바라보면서 문득 궁금해집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욕망을 얻고 대신에 시간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칠고 황량한 원시의 땅, 4,000m 고갯길을 넘는 우리는 어쩌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헤매는 나그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시간 이동에 모두가 지쳐갈 무렵 갑자기 별 3개가 우리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곳이 정말 지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독특한 지형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습니다. 그 모습이 달나라와 닮았다 해서 달나라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오랜 옛날 지각 충돌로 인해 바다가 융기하면서 형성된 지형인데요. 5천만 년 전 그날의 소용돌이가 그대로 박제된 모습이 신비감을 더합니다. 유서 깊은 마을 라마유르에 도착했습니다. 라마는 산스크리트어 구루를 티베트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곳은 곧 스승들의 사는 마을이란 뜻이지요.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라마유르 사원입니다. 고산 여행은 매 순간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몸이 지쳐갈수록 신기하게도 마음의 눈은 더 밝아집니다. 아마도 몸이 힘들면 생각이 단순해져서 그동안 우리 눈을 가려왔던 장막이 거치기 때문이 아닐까요? 티베트 불교의 큰 스승인 나롯바가 깨달음을 얻은 곳이 바로 이곳 라마유르 사원입니다. 나롯바는 이곳에 오기 전 날란다 대학의 학장으로서 남부러울 것 없는 세속적 지위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에 대한 갈증 때문에 결국 학장의 지위를 내려놓고 이곳에 와서 마침내 대도를 성취했다고 합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 난조우. 더없이 깊고 미묘한 법은 백천만겁에도 만나기 어려운 보배 중의 보배입니다. 나롯바 존자가 날란다 대학의 학장 지위를 버리고 험준한 히말라야 산기슭으로 들어와 마침내 대도를 이루었듯이 우리 순례객들의 지금 이 걸음 또한 깊고 미묘한 법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큰 걸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이 모자라고 제가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참회의 눈물이 났고 좀 더 이기적이고 미움 많은 이 마음을 버리고 원래 저한테 있는 깨끗한 마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스님께서 저희들을 공부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라다크의 수행을 이렇게 시간을 저희들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이지만 늘 힘들다는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저희 수행은 빙산의 일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신과의 진검승부가 필요했던 거 아닐까요? 하나 둘 이렇게 진짜 자신과 만나가면서 우리의 여정도 깊어갑니다. 오늘 순례단이 도전할 목적지는 하늘호수 초모리리입니다.
첨보 때문에. 갈 길은 먼데 도로가 공사 중이네요. 다른 길은 없으니 어차피 기다려야 합니다. 산 위에서 수시로 바위 덩어리가 굴러떨어지는 도로지만 위험주의 표지판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산들에서 내려오는 이 돌, 큰 바위 이런 덩어리가 전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운을 믿고 다녀야 되는 여행길 같아요, 이것은. 산 넘고 물 건너 초모리리를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흔들리는 차 안에서 고산증가의 시름에 지쳐갈 무렵 고산의 오아시스 천막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초록이 풍성합니다. 미나리 아제비가 지천입니다. 해발 4,000m 고원에서 마주하는 아늑한 풍경이 왠지 낯설게 느껴집니다. 숙소에서 준비해온 도시락은 주먹밥입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주먹밥이 아닐까요? 비닐을 돌돌돌 말아서 숟가락 대용으로 썼어요. 주변의 땅들이 촉촉히 젖어 있습니다. 물이 가까이 있다는 징표입니다. 우리의 목적지 하늘호수가 그리 멀지 않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산 정상을 덮고 있는 만년설에 눈이 부십니다. 산을 오르는 길과 초모리리 호수로 가는 갈림길, 포로공과 고갯마루, 구름이 손에 잡힐 듯 가깝습니다. 이 타르초에는 얼마나 많은 서원들이 담겼을까요? 오가는 모든 이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두 손 모아봅니다. 인간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지 절감하게 하는 비경입니다. 정토마을이 마침내 천상의 호수 초모리리에 도착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푸른빛을 가져와 순도 100%로 정제하면 이런 물빛이 나올까요? 지금까지 그 어디서도 보지 못한 푸른빛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영혼이 깨끗이 씻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상에 있습니다. 초모리리에 왔는 것도 부처님 법을 알지 않았다면 올 수가 과연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높은 호수에 우리랑 같이 온 도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고 환희심 나고 이 인연에 감사하고 울컥울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보입니다. 맑은 물에 제 몸을 부딪히며 더 둥글고 더 단단해지는 조약돌과 그들 사이를 소용돌이 치면서 스스로를 정화하는 투명한 물의 입자들. 그들이 함께하는 장엄한 인드라망의 향연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던가요? 하지만 우리는 이곳 천상의 호수에서 세상 모든 것을 드러내는 푸른 물빛, 마음의 길을 보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어두웠던 저마다의 마음에
지혜의 법 등을 환히 밝히고 저 피안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이 강대모면한 그 우주적 자연 속에 놓여지면서 우리의 존재의 그 나약함과 또 찰나찰나 변해가는 생주이멸하는 우리의 존재적 자아를 자각하고 좀 더 세상과 대면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좀 더 우리가 겸손하고 하심하고 좀 더 순수한 헌신과 이 세상을 향한 연민을 이렇게 그 두려움 없이 이색감 없이 베풀 수 있는 그런 큰 마음들을 한번 회복해 보기를 제가 좀 이렇게 기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흰무리의 양떼가 초지를 찾아 이동 중입니다. 척박한 히말라야 산록에서 드물게 만나는 생명의 꿈틀거림에 괜히 코끝이 찡해집니다. 우리는 이제 고도 5,000m가 넘는 라추룽라 고개를 넘어 마날리로 갑니다. 하루 종일 자동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겠지만 지루할 틈은 없습니다. 이런 풍경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저 감탄사 말고는 담아낼 언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고도 5,000m를 넘나드는 라추룽라 고갯길을 앞두고 잠시 쉬어갑니다. 컨디션이 떨어지면 고산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틈이 날 때마다 어떻게든 요기를 해둬야 합니다. 워낙 이제 고도에 지치고 이 긴 여정을 왔잖아요.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면서 막 오니까 일단 먹어야 정신을 차릴 수 있으니까 맛으로 먹거나 뭐 좋아서 먹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일단 먹어둬야 살 수 있는 생존에 가까운 점심 식사예요. 멀리 라추룽라가 보입니다. 오늘 넘어야 할 5,065m의 고갯길입니다. 천상으로 들어가는 일주문이 있다면 이런 모습일까요?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입니다. 우리 모두 고개사가 된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또 한 걸음 성장합니다. 우리는 비로소 어린 시절부터 몸에 익은 막연한 두려움과 고정관념의 사슬에서 해방됩니다. 여기는 라다크니까요. 대자연의 강렬함이 너무나 장대하고 웅장하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게 너무나 작게 느껴지고 또 자연 앞에 너무 겸손해지면서 이 자연의 신이고 이 자연의 창조구나, 자연이 법이고. 산의 사면이 아주 매끄럽게 보입니다. 보기는 좋지만 내막을 알고 보면 두려운 진실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산의 매끄러운 사면은 바로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린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풍요로움은 지구온난화라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한 대가였습니다. 만년설은 흙먼지와 매연을 뒤집어 쓴 채 대책 없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던 순백의 아름다움은 더 이상 여기 없습니다. 굳이 이곳까지 도로를 내야만 했을까? 하지만 이 도로가 없다면
라다키들의 삶은 더욱 척박해질 겁니다.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지는 나추룽라 고갯길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도 내리막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편의만을 위해 파헤쳐 놓은 그 길에 따라 우리는 다시 운명세계로 돌아갈 것입니다. 터널도 생겼습니다. 덕분에 2시간 이상 단축됐다고 합니다. 이 터널을 지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터널을 나서니 정말 세상이 바뀌어 있습니다. 황량하지만 원초적이었던 라다크의 산들은 이제 우리가 익히 봐왔던 초록빛 옷을 입었습니다. 라다크의 입구로 통하는 마날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달려서 마침내 라다크의 관문 도시 마날리에 도착했습니다. 관광도시답게 마날리는 여전히 활기가 넘쳐납니다. 저는 좀 많이 살려고 해요. 많이 선물을 하고 싶어서 한 5개는 살려고 합니다. 10월. 이곳은 캐시미어의 본고장입니다. 캐시미어는 히말라야 산록에서 자라는 양의 털로 직조되는데 그 품질이 세계 최고입니다. 마음에 든 쇼를 어깨에 두르고 모처럼 여인으로 돌아간 보살님. 홀가분하고 자유로운 것 같아요, 제 마음은. 홀가분한 자유를 찾은 보살님. 그동안의 힘든 여정에서 마음의 근육도 탄탄해졌습니다. 이 광활한 대자연 속에 제가 놓여지면서 그런 정말 크고 작은 수많은 업무에 묻혀있던 제 자신을 거기에서 이렇게 건져낸 것 같습니다. 뭘 좀 비웠다 할까 그런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것들, 추구했던 것들 중에 좀 부질없다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더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해발 5,000m가 넘는 곳 이런 곳에서 제 몸에 이 생에 받은 이 몸 물질의 허망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됐고 뭔가 좀 생각이 명료해지고 좀 자기 중심을 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너무 환희롭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었어요. 저는 제 머리로 상상하거나 가늠할 수 없는 자연이나 상황이나 현상들을 직접 마주해서 내가 그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를 드렸고 가는 곳곳마다 모두가 우리가 다 그랬듯이 환희심이 차고 다음번에 또다시 이 길을 가기를 희망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기였습니다, 제 자신은 혼자서. 그냥 쉬었는데 진짜 많은 것을 할 때보다는 무슨 일을 할 때보다 안 할 때가 더 많은 것을 제가 보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앞으로 한국 가서 앞으로의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라는 저도 궁금합니다. 나는 이 길을 왜 나섰을까라고 저 계속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그린 호재를 뵈면서 내가 스승님들에 대한 배고픔이 있었구나. 사실은 인간의 존재가 정말 보잘것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있는 그들의 모습, 각각 존재하지만 자연과 함께 이렇게 조화롭게 존재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사실은 감동이 너무 많았었고, 그냥 순간 매 순간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에 내려와서 문득 뒤돌아보니 모두가 다 한 번쯤 갈라지고 찢어진 마음을 부둥켜 안고 황량한 돌산 기슭을 서성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옵니다. 아주 먼 전생 그 어디쯤에서 불어온 바람이라는 걸 이제 우리는 알 것 같습니다. 오색 타르초가 바람에 나부낍니다.